안녕하세요. AI가 세상을 바꾼다. 이런 얘기는 이제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잖아요. 근데요, 만약에 말이죠. 그 엄청난 발전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인간이라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볼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좀 역설적이죠? 인간이 새로운 생산성의 병목이 되고 있다는 바로 이 현상에 대해서요. 자, 그럼 이 아주 도발적인 질문부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생각해보세요. AI는 갈수록 똑똑해지고 또 빨라지는데 왜 우리 전체의 생산성은 그만큼 폭발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 걸까요? 어쩌면 그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 상상해 보셨나요?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병목 현상의 주범이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AI가 빨라지면 우리도 빨라져야 하는데 오히려 인간이 거치는 과정들 때문에 전체 속도가 느려지는 아주 이상한 패러독스가 지금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바로 이 속도 차이에 있습니다. AI 역량은요, 놀라지 마세요. 7개월마다 2배씩 성장한대요. 이건 거의 기하급수적인 속도잖아요? 하지만 현실의 생산성은 어떤가요? 딱 인간의 벽이라는 데에 부딪혀서 멈춰서 있는 거죠. AI가 미친 듯이 일하는데 정작 사람이 그 속도를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생산성 패러독스의 실체입니다. 자, 이걸 설명하는 아주 기가 막힌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약 이론, TOC라고 부르는 건데요.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공장이든 회사든 뭐든요, 전체 성능은 결국 그 안에서 가장 느린 녀석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왜 쇠사슬 생각해보면 아무리 다른 부분이 튼튼해도 가장 약한 고리 하나가 끊어지면 그냥 끝이잖아요. 딱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AI 시대에 가장 약한 고리, 가장 느린 녀석은 과연 뭘까요? 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AI 에이전트는요,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눈 깜빡할 시간도 안 되는 그 순간에 결정을 내리거든요. 근데 사람이 그걸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자그마치 1만 배나 더 오래 걸린대요. 1만 배요. 이 어마어마한 속도 차이, 이게 바로 병목 현상의 진짜 원인인 거죠. 이게 그냥 이론이 그렇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한 기업을 분석해 봤더니요, 일 처리가 늦어지는 이유의 72%가 컴퓨터가 느리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바로 뭐냐?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AI가 번개같이 서류를 다 만들어 놔도 마지막에 사람이 한번 보고 도장 찍는 그 짧은 과정에서 모든 게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아니 근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 지금 와서 이런 인간 병목 현상이 이렇게 심각해진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AI가 일하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앰비언트 에이전트의 등장을 한번 살펴보시죠. 우리가 알던 어제 AI는요, 일종의 풀 모델이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챗봇한테 이거 해줘 하고 명령을 내려야 하지만 그때서야 움직이는 수동적인 방식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AI는 다릅니다. 푸시 모델이에요. 주변 상황이 바뀌는 걸 스스로 알아채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먼저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로 이 새로운 푸시 방식의 AI를 우리가 앰비언트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녀석들은요, 말 그대로 24시간 내내 깨어서 주변 상황을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터지기 전에 알아서 먼저 움직여서 문제를 해결해버리죠. 사람이 일일이 간섭할 필요를 최소화하면서 복잡하고 긴 업무를 알아서 처리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감이 잘 안 오신다고요? 자, 이메일 관리 에이전트 사례를 한번 보시죠. 이 에이전트를 딱 도입했더니 그 수많은 이메일을 분류하고 뭐가 중요한지 판단하고 심지어 답장 초안까지 써주는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이 쓰던 시간이 무려 78%나 줄어든 거예요. 그럼 사람은 뭘 하냐? 딱 22% 정말 중요한 최종 확인 같은 핵심적인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판을 바꾸는 기술이 나왔을 때 회사 조직은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서 우리는 미래를 먼저 개척해 나가는 프론티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들의 전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계적인 리서치 회사죠. 가트너의 예측이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불과 2년 뒤, 그러니까 2026년까지 전 세계 기업의 20%가 AI를 써서 조직을 아주 평평하게 만들 거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아는 중간 관리자 자리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거라고 합니다. 이거 정말 먼 미래 얘기가 아니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변화의 과정을 아주 명쾌하게 3단계로 설명해요. 1단계는 AI가 내 일을 도와주는 조수 역할, 그리고 2단계는 우리 팀의 정식 멤버가 되는 디지털 동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는 뭐냐? AI 에이전트가 아예 업무 전체를 알아서 돌리는 그야말로 자동 운영 단계로 간다는 겁니다. 이때 사람은 그냥 큰 방향만 잡아주고 감독만 하는 거죠. 이런 변화는요, 우리가 일한다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는 우리가 더 이상 내가 이메일 보냈어 라거나 보고서 다 썼다 같은 말을 안 하게 될지도 몰라요. 대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이메일을 처리하는 에이전트를 하나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게 된다는 거죠. 일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아마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이 남았습니다. AI가 이렇게 다 알아서 하는 세상이 오면 도대체 사람은 뭘 해야 할까요? 네 번째 파트, 실행자에서 감독으로 우리의 역할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 목표는요, 바로 이겁니다. 지식노동자, 즉 우리 인간을 지식노동,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 자체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사람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긋지긋한 반복 업무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더 창의적이고 더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게 만들자는 아주 혁신적인 생각의 전환인 거죠. 그럼 미래의 우리 직무기술서에는 과연 어떤 내용이 적히게 될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전체 그림을 그리는 전략 설계, 우리 팀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정하는 일, AI는 절대 못하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정말 중요한 윤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 그리고 이 모든 AI 에이전트 시스템을 총괄해서 관리하는 역할. 그렇죠. 이건 마치 단순 작업자에서 오케스트라 전체를 지휘하는 감독으로 승진하는 것과 같아요. 결국 앞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건 얼마나 밤새워서 많은 일을 해치우느냐가 아닐 겁니다. 그게 아니라 얼마나 똑똑한 AI 에이전트를 내 손발처럼 잘 부리고 또 효과적으로 지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유능함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오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하고 AI는 옆에서 돕는다. 이건 이제 과거의 모델입니다. 완전히 옛말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앞에는 새로운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AI가 일하고 인간은 그들을 가르치고 또 판단한다. 자, 여러분은 이 새로운 시대의 문 앞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맡으시겠습니까?